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미적 카타르시스를 주는 중요한 정신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은 단순히 미적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대상을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더 리더는 우리나라 예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대표와 함께 우리나라 예술 산업의 현 주소와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 연초에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실 기관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또 예술과 경영의 접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센터는 뭐 하는 건지 기관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그 국민들께서 예. 사실은 이제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예술가가 있고 이 예술을 향유하는 소비자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매개자가 있습니다. 이 매개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문체부 산하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개라고 하면은 그 예술 경영 그 기업이 있고 이 기업들의 예. 예술 경영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재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지원해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 그대로 지원센터 이렇게 네,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설립 10주년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도 굳이 꼽으라면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서울 아트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아트마켓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 공연 예술 작품을 사고 파는 국제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이제 작년 해서 11회가 되는데요.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시장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저희 서울 아트마켓을 얘기를 하면은 저희 국민들은 잘 모르시더라도 해외 그 기획자라든가 공연계 관계자들은 누구나 인정해주는 그런 마켓으로 서울 아트. 네, 서울 아트마켓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매개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매개자들에게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그 실력을 배양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도 그렇고 외부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한국 예술 경영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예술 거래의 투명성과 그 객관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매년 공연 및 미술시장 실태 조사를 지금 해오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그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 그리고 한국미술 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을 해서 보다 객관적인 공연 정보와 미술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한 사업인데요. 시각 분야의 기반 구축부터 해외 진출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난해 3월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정확히 1년 다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 전에 했던 일과 좀 다르게 이런 변화에 좀 역점을 두셨다고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 많고 또 의미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중에 하나가 기관의 위상을 좀 확립을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기관의 정체성을 또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하고 또 다져보자. 이 두 가지 측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간 이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 홍보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대표라서가 아니라 사실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초대해 주셨지만은 이 더 리더에 나온 예, 이유로 뭐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예술산업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확립을 해보자. 네, 그래서 예술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또 저희 스스로도 예술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예.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실 이제 예술경영 이러면 좀 이상하다, 좀 생소하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술하고 경영 그러면은 좀 이렇게 상충돼 보이기도 하고 좀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예술을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것인가? 예술경영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가장 많이 예. 받는 질문 중에 예. 하나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예술 경영은 한마디로 매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개를 있습니다. 자주 강조해 주시고 네, 계시네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의 생산하는 예술가 그리고 이 관객이 있을 때 뭐 고객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술을 어떻게 하면 이 고객에게, 예. 관객에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다양한 과정을 예술 경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예술 경영은 또 한편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그 각 단위별로 분업화해서 전문화를 이룰 것인가. 또 이 전문화된 그 이 각 섹터를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예술 경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사실 요즘 뭐 기업들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감성적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예술가의 작품이라든가 어떤 성공 스토리를 이제 경영의 이제 전략으로 또 이렇게 철학으로 가져가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런 예술 경영 좀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효과는 어떤 효과를 냈을까요? 네. 그 예술 산업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예술을 산업화하는 것이 있고 그 산업을 예술화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투자, 그러니까 예. 산업을 산업을 어떻게 예술화하는 것.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뭐 비근한 예로 프랑스의 와인 그 샤또 무통 로칠드의 라벨 작업에 이완 화백께서 참여를 하셔서 얼마 전에 화제가 되셨죠. 예. 네, 또 우리 샘소나이트하고 우리 국내 유명한 사진 작가죠 그 배병우 작가님이 협업을 해서 뭐 소나무를 이렇게 여행용 가방에 넣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네, 물론 해외 기업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도 많고 또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은 기업들이 그 예술을 그 소비자의 그 구매 심리를 자극해서 그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점차 그 예술에 대한 어떤 그 기업들의 사회 전반적인 그 인식이 바뀌면서 예술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예. 측면에 주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에 대한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비근한 예로 이제 현대자동차 예를 들 예. 수가 있죠. 현대자동차가 이제 미술가와 협업을 많이 음.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단순히 어떤 자동차의 미술을 접목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떤 한국 미술의 후원을 통해서 한국 미술 그리고 나아가서 아시아 미술을 알리고 이것이 이제 한국 미술에 대한 철학을 알리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기업 자체가 인간과 가치를 얘기하는 그런 기업이다. 예.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에 도움을 준다. 네, 이런 이제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이런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예. 현실입니다. 네. 예술을 산업화하는 이슈, 또 산업을 예술화하는 그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하신 일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술시장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미술시장의 뭐 거래 규모라고 할까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고 좀 어느 정도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요? 네. 한마디로 2014년 기준에서 저희 나라 미술시장 규모는 3,500억 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2000년대 들어서 그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시장이 쭉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2008년 외환위기가 되면서 저희가 거래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예.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온 시기죠. 네네. 예. 그래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14년까지 치면은 약 1,100억 원이 감소한 규모거든요. 크게 침체돼 있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대비 2014년을 보면 시장 규모가 약 7.6%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좀 회복되는 네, 그래서 모양새군요. 한마디로 저희가 오랜 침체기를 거쳐서 이제는 회복 단계에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웃 나라인 중국은 지금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네, 네. 어떤 걸림돌들이 있고 또 이게 어떻게 좀 해결돼 나가야 좀 미술시장이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미술시장이 오랜 침체기를 딛고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단색화 열풍이라든가 예. 경매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이런 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은 많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아까 화랑과 아트페어의 판매 실적은 여전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매 시장은 증가하고 있지만 화랑과 아트페어는 감소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 논란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예. 근절할 것인가. 예. 여기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청경자 이완협의 네, 위작 네, 논란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네네. 예. 세 번째로는 그것을 포함한 미술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투명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술의 대중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투명성 문제 좀 거론해 주셨는데 사실 미술하면 떠오르는 게 뭐 뭔지 잘 모르겠다. 좀 이게 뭔가 어두운 거래, 좀 불투명한 뭐 이런 얘기들이 자주 이렇게 고질적으로 나오는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1월에 한국 미술시장 정보 시스템 오픈하셨죠. 네네. 이게 뭐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 시장 하면은 왠지 찝찝하고 예. 불투명하다 이제 이런 이제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문체부와 같이 한국미술시장 정보 시스템을 오픈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저희가 2013년부터 15년까지 수집한 국내 경매 회사의 약 3만 건의 미술 작품 정보를 여러분께서 보실 수 정보를 있습니다. 하면 누가 그랬고 어느 정도 크기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됐고 네, 그런 네,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국내 화랑 경매 회사 아트페어의 미술품 가격 정보도 저희가 제공을 할 것이고요. 예. 이제 여러분께서 오시면 시장 동향 분석이라든가 미술 시장 관련 콘텐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진 작가와 기본적인 화랑 정보 시스템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예. 시청자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은 두 가지를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술품 구매 시에 판단 근거를 저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믿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투명한 미술 시장, 유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미술품 가격이 생각보다 이 스펙트럼이 엄청 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가도 있지만 그러나 뭐 몇만 원, 심지어는 뭐 1, 몇십만 20만 원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미술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많아야 좀 대중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런 가격 스펙트럼을 제시함으로써 예. 일반 국민들이 미술 시장에 접근하는데 이제 쉽게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 정보 자체가 이게 데이터화 되게 되면 뭐 과세 당국도 좀 좋아하겠네요.
네, 네. 지금 사실 이제 미술품 거래 시장에서 또 세금 부과 문제 이런 것도 하나 이슈인데 네, 많은 네. 뭐 국가 경제로나 여러 가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네, 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또 이게 우리 작품 이제 해외에 알리는데도 이렇게 앞장서고 계시죠? 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첫 번째로는 저희가 우리나라 미술 정보를 해외에다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예. 것인가. 그것도 홍보의 문제인데요. 그럼요. 그죠? 먼저 알아야 예. 저희 미술품을 사거나 그렇죠. 거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저희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미술 관련 콘텐츠들이 많이 있지만 예. 이것이 제대로 그 영어로 번역 또는 뭐 현지어로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저희 미술 시장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희 그 미술 콘텐츠를 외국에다가 번역해서 잘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해 저희가 호주의 호주 최대 그 미술 개관지죠. 아트링크와 손잡고 저희 한국 미술 특집호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한 권 전체를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그런 기획을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호주의 그 미술 애호가나 호주 국민들이 저희 미술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이제 그 홍콩 있지 않습니까? 홍콩 또 그 우리 프랑스 아그도 손잡고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돈이 많이 돌 텐데 네. 중국 시장 겨냥한 노력은 없는지요? 중국도 당연히 저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중국 시장 하면은 이제 홍콩이 가장 핫한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주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홍콩과 손잡고 홍콩에다가 우리 한국 미술을 집중적으로 일단 소개한다. 그리고 이제 대륙으로 진출한다. 이런 전략을 좀 세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해외 미술 시장을 직접 진출하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해외 아트 페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 한국 화랑이라든지 우리 미술가들이 진출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한국 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데 이제 매개자가 필요한데요. 이 매개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기획자라든가 갤러리스트라든가 뭐 홍보 마케터라든가 감정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해외 리서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워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술 하면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참 접근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앞부분에서 이제 미술의 대중화 또 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나오신 김에 시청자들 여러분께 그 미술 작품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팁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작가 미술 장터 개설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존의 그 미술 시장은 주로 유명 작가들 그리고 조금 중견 작가 이상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신진 작가라든가 능력과 재능은 있지만 아직까지 진입하지 못한 이분들은 자신의 작품을 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작가 미술 장터를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그 소비자 입장,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품은 비싸다. 이런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미술품을 살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장을 저희가 좀 개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 10개 정도의 미술 장터를 열었는데 총 2,600여 명의 작가가 참여를 해서요. 약 7,00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약 2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전시관, 미술관에 가시면
거의 무료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담 없이 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미술을 친숙하게 느껴지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또 그 미술뿐만 아니라 이제 공연 예술을 또 해외에 알리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뭐 공연 예술은 이게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감을 못 잡아서 나가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어떤 지원 활동 하고 계시는지, 어떤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 현장에 있는 그 예술가들을 만나보면 예. 가장 큰 걸림돌이 외국어입니다. 네, 소통의 문제가 네, 있다. 소통의 문제가 가장 예. 큰데요. 그래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전문 기획자가 부족하니까 예. 해외를 진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저희는 그 국제교류 전담 기관으로서 그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자 하는 예술단체들을 위해 다양한 해외 시장 조사라든지 해외 프로모션, 유통까지 그 한국 공연 예술의 해외 유통을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참여를 하시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요. 단계별로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찾아오셔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대담하면서 참 예술경영지원센터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좀 이런 일 하신다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져야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예술과 경영 이것도 좀 뭔가 이렇게 조합이 잘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술 산업하면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예술이 그냥 예술이지 어떻게 산업이냐. 근데 사실은 뭐 예술도 궁극적으로는 또 돈도 좀 벌리고 이렇게 투자도 좀 되고 해야 되는 어떤 산업적 측면이 있는 건데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예술을 하나의 산업으로 봤을 때 현 주소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현재 예술 산업은 일반인들에게 또 예술가들에게 그 낯설은 단어인 것도 한쪽 측면에서는 그렇죠. 사실입니다. 예, 예술가가 뭐 돈 신경 써 이런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영화 산업이라는 말에 상당히 어색해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이 영화 산업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쪽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예술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기반이 미미하기 때문에 예술 산업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술의 한 축으로 이 예. 예술 산업이 육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제 저희가 미진한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술도 이제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또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를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뭐 묶어서 질문 좀 드리죠. 예. 네,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은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육성이 많이 돼야 됩니다. 예술 산업의 스타트업.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개념인데. 네네. 사실은 예술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또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그런 스타트업들이 육성이 된다면 이 예술 산업의 파이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그 기업들과의 또 협업이 또 필요합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저희가 그 문화창조 융합벨트를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 예술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곧 이제 취임 1년, 임기가 3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남은 2년 동안 뭐 또 연임도 가능하시겠지만 일단 그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내가 예술경영지원센터 이렇게 좀 성장시켜 보고 싶다라는 꿈, 뭐 청사진 있으실 텐데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네, 그 예술 분야가 뭐 아시는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는 또 보람도 있고 도전 의식도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갖게 됩니다. 예.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꼽으라면 첫 번째 공연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 아트마켓이 현재로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트마켓이지만 제 임기 동안에 아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아트마켓으로 한번 성장을
시켜보고 싶고요. 예. 또 하나 시각 예술 분야에서는 현재 영향력 있는 미술가 100인 중에 저희가 백남준, 이우환 선생 두 분밖에 없습니다. 예, 예. 네, 여기에 한 4~5명 정도 이렇게 좀 진입을 시켜보는 게 꿈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예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예술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 사례를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융합시대입니다. 예술과 경영이, 예술과 산업이 잘 접목돼서 예술이 하나의 산업으로 잘 성장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김선영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